예를 들어 볼게. 2번은 논리가 그거예요. 제곱근인데 제곱근은 그냥 출제 논리가 딱 하나야. 물어보는 게 딱 하나입니다. 제곱근은 뭐예요? 그러면 짝수 제곱근은 0, 1, 2. 짝수 제곱근은 0, 1, 2. 그 다음에 음수 제곱근은 그냥 1. 그죠? 아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짝수 제곱근은 0, 1, 2. 그죠?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0. 0의 짝수 제곱근은 하나.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2개. 그 다음에 홀수 제곱근은 항상 1. 그치? 그럼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G의 6이라는 거는 F6이라는 어떤 1차 함수가 있겠죠? 1차 함수 F6 값인데 F6의 6제곱근이야. 그러니까 0, 1, 2 중에 하나고요. 그치? G의 8은 마찬가지로 얼마? F8의 8제곱근이니까 0, 1, 2 중에 하나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걔가 0보다는 크고 G6이고 G 뭐라고 했으니까 8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뭐밖에 안 되고 1밖에 안 되고 얘가 2밖에 안 되니까 결국 번역하면 F6은 0이고 F8은 0보다 커야 돼. 0보다 큰 수의 짝수 제곱근이니까 2개, 0의 짝수 제곱근이니까 1개. 그치? 그러면 끝났네요. 그죠? F6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겨오면 F6은 0이었거든. G6은 얼마였는데? 1이었지. 1 빼기 0은 G8은 2였지. 2 빼기 얼마? F8. 그러면 1차 함수의 두 점을 가르쳐 주네. F6은 0이랑 F8은 뭐라는 거? 1이라는 거. 그래서 그것만 기억합시다. 제곱근 이 시리즈 문제는 맨날 나오는 요거는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2개. 0의 짝수 제곱근은 1개. 그쵸?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없어. 0, 1, 2. 홀수 제곱근은 항상 1. 그거 기억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을 가볼게요. 4번. 이 4번에서 등차 수열의 합은, 이 등차 수열의 합은 기본적으로 뭐랑 관련이 있냐면, 등차 수열의 합은 대칭인지 비대칭인지 관련이 있어요. 그죠? 그럼 대칭은 뭐고 비대칭은 뭐예요? 그러면 등차 수열이 문제가 나오는 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세 가지를 내가 그리면 하나, 둘, 셋. 요걸 우리가 대칭형이라고 불러. 대칭. 그럼 뭐냐면 항 중에 0이 있는 애지. 항 중에 0이 있어서 모든 항이 D로 표현돼. 그 다음에 대칭이 하나 더 있는데 요런 대칭이 있어요. 이렇게 절대값이 똑같은 대칭이야. 0은 없어. 항 중에 0은 없는데 여기 있는데 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얘는 예를 들어서 얘가 2분의 1D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D거든. 점점점 하면 보세요. 2분의 1D로 묶으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이런 식이 돼. 그럼 얘가 무슨 수인데요? 그럼 얘가 제곱수예요. 연속된 홀수의 합은 제곱수여서 두 번째 대칭은 제곱수랑 연관이 있게 돼. 두 번째 대칭은. 그럼 세 번째는 뭔데요? 그러면 세 번째는 비대칭이야. 그 비대칭은 뭐냐? 진짜 랜덤하게 넘어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몰라. 그쵸? 어떻게 넘어가는지 모르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얘는 추가적인 조건이 부등식과 무슨 조건? 정수 조건을 씁니다. 그치? 근데 부등식과 정수 조건을 쓰는데 이 수열의 합을 1년에 왜 2분의 그거 있잖아. 2a 더하기 n 빼기 1의 t. 1년에 진짜 수열의 합 공식을 한 번 쓸까 말까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 뭐냐면 홀수계를 더했을 때 일관된 규칙이 나와. a1은 1 곱하기 a1. 보세요. 3은 어떻게 돼? 3 곱하기 얼마? a2. 3과 1의 중간 지점. 그러면 a1, a2, a3, a4, a5를 하면 5개 얼마? a5와 a1의 무슨 지점? 중간 지점. a8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수열이. 그치? 그 다음에 이 등차 수열은 직선이랑 동일해요. 직선이랑 완전히 동일해. 직선과 동일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직선 위에 수열의 점이 찍혀. 직선이 뭐가 되냐면 마치 수열이 지나가는 철도가 됩니다. 철도처럼 이렇게 그쵸? 점이 찍히겠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 볼게. 자, 공차가 4고 A3이 5인 수열이 있다고 쳐. 그러면 이 수열을 내가 그냥 어떻게 다이렉트하게 표현할 수 있냐면
A에는 4 곱하기 n 빼기 얼마? 3에 더하기 5. 1차함수처럼 그냥 다이렉트하게 표현이 가능해. 똑같아. 공차가 4고 공차를 기울기로 잡고 저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 그치? 그럼 봐봐.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4 곱하기 n 빼기 3에 더하기 5죠? 예를 들어서 이런 수열이 있다라고 쳐. 근데 나보고 3, 4, 5를 더하래. 2, 3, 4, 5. 그럼 2, 3, 4, 5를 어떻게 더하는데요? 그러면 얘 등차 중앙 아이디어로 치면 A3과 4는, 자, A3하고 여기 있겠죠? A4가 여기 있지? 그럼 요 두 개의 평균은 어딘가에 존재해. 수열에 3.5항이라는 건 존재하진 않지. 왜냐면 수열에서는 자연수가 대입되니까 3.5항이라는 건 존재하진 않지만 등차 수열 직선에는 3.5라는 실수 범위가 존재를 하잖아.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요 두 개를 더하면 3.5항의 2배일 거고 요 두 개를 더하면 다시 3.5항의 2배니까 이 식은 뭐가 되냐면 4배의 A의 3.5항이 돼. 의미상으로. 맞죠? 근데 우리 아까 이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이렇게 구해놨잖아. 그럼 여기다 뭐를 집어넣어? 3.5를 집어넣어. 왜냐하면 수열에는 3.5가 없지만 직선상에는 3.5라는 항이 존재를 하고 직선에는 3.5라는 실수를 대입시킬 수가 있거든. 그럼 3.5를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냐면 4 곱하기 얼마? 3.5에서 3 빼니까 0.5일 거고 2네. 2 더하기 5니까 이 모든 수열의 합은 얼마다? 7일 겁니다. 그쵸? 여기가 7이네. 그 7의 몇 배? 4배니까 얼마? 28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등차 수열의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홀수 개수들의 합은 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짝수 개수들은 직선을 구현하면 0.5항을 이용해서 수열의 합을 알아낼 수 있고 얘가 좋은 점이 뭐냐면 2차식을 만들지 않아도 돼. 왜냐면 수열의 합을 2차식으로 구하려면 2분의 n의 a 더 n제곱 어쩌고저쩌고를 풀어내야 되거든. 맞잖아. 초항구하고 그지? 근데 그거를 다 몇 차의 문제로 끌어내릴 수 있냐면 1차 함수의 문제로 끌어내릴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4번을 다시 오면 가조건 왼쪽을 해석해 보세요. 가조건 6에서 3 빼면 누가 남지? 6, 5, 4가 남지. 그 6, 5, 4를 그냥 내가 3A5라고 할게. 얘가 자 12에서 9 빼면 뭐가 남을 거냐면 12, 11, 10이 남을 거거든. 12하고 11과 10. 그러면 3A 얼마가 돼? 11이 되겠네. 거기서 뭐를 뺀 것과 똑같다? 6을 뺀 거에 무엇과 똑같다? 절대값과 똑같다. 근데 우리는 수열이 뭐라는 걸 알고 있냐면 공차가 자연수니까 증가하는 수열인 걸 알고 있거든. 그럼 양변을 3으로 똑같이 나누면 A5의 절대값이 A11의 절대값 빼기 2하고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수열이 계속 증가하니까 결국은 A5의 절대값과 뭐다? A11에서 2 뺀 값이겠지. 그게 절대값이 뭐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이제 얘를 A하고 D로 정리를 해볼게. A하고 D를 정리를 하면 A 더하기 몇 D하고 4D랑 그죠? 더하기 A 더하기 몇 D? 10D 빼기 2는 얼마? 0. 그지? 그러면 넘길게. 2A 더하기 얼마? 14D는 얼마? 2. 그럼 A 더하기 7D가 얼마냐면 2가 나와요. 더했을 때. 맞죠? A 더하기 몇 D가? 7D가 더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 2D가 나온다. 그럼 얘가 항을 가리켜. A 더하기 7D가 2면은 그게 몇 항인데요? 그러면 몇 번째 항이에요, 이거? 8번째 항이지, 8번째 항. 그럼 다시 A5가 여기 있고, 여기가 8,2라는 애가 있고, 여긴 얼마? A11 빼기 2라는 높이가 있겠죠. 요 높이랑, 누구 높이랑? A5의 높이는 어떻고? 높이는 똑같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밑에도 봐. 수열의 합을 몇 개를 더해놨죠? 1항부터 몇 개? 7항까지 7개를 더해놨지. 그 7개를 이걸로 바꿔. 7A 얼마로 바꿀 수 있죠? 1 더하기 7은 8 나누기 2 하면 4네. 7A4가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56보다 작다. 그러니까 A4는 얼마? 마이너스 8보다 작다. 여기 됐을까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치? 그러면
보세요. 그 다음 단계를 가볼게. 그럼 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푼 사람은 알아서 넘어가면 되고, 아이디어만 그냥 점검하고, 이렇게 볼 수 있다 점검하고 넘어가면 돼. 이 수열은 특징이 뭐냐면, 어떤 하나의 특정 위치가 이제 딱 기준이 결정이 되면, 거기가 계단과 같은 작용을 해. 그럼 그 계단과 같은 작용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8,1을 내가 파랑 여덟 번째 항이 2잖아.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은 뭐예요? 그러면 네 번째 항 갈게. 네 번째 항은 뭐예요? 그럼 여덟 번째랑 네 번째가 몇 계단 차이 나요? 4계단 차이 나지. 그러면 8에서 4, 그러면 A4를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2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2 빼기 4D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네 번째 항이야. 근데 2 빼기 4D가 누구보다 작아? 마이너스 8보다 작지. 그러면 4D 빼기 2는 뭐보다 크고 8보다 크고 4D는 누구보다 크니까 10보다 크니까 D는 얼마? 최소값은 3입니다. 다시 등차 수열에 나오는 이런 수열의 합은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짝수하고 홀수하고 구분이 있어. 어떤 구분이 있냐면 홀수항은 완전 좋아. 왜냐면 홀수항은 그 홀수계의 개수 곱하기 정중앙이 정수로 딱 떨어져서 수열로 바로,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을 하나의 항의 몇 배로 그냥 바로 나타낼 수 있고, 짝수항은 제약이 걸려. 3.5항이라는 게 없거든. 뭐 더하기 0.5라는 항이 없잖아. 대신 짝수항을 구현시키려면 직선이 표명이 돼야 돼. 직선이 나타내지면 짝수항도 표현이 가능해. 짝수항들의 합도. 등차 수열에 뭐를 쓰지 않고, 합 공식을 쓰지 않고. 이해됐어요? 자, 그럼 지금 내가 말한 걸 바탕으로 5번을 한번 풀어봐 주세요. 푼 사람은 그냥 쭉쭉 넘어가. 근데 풀이를 그죠? 기존 알아서 잘 푸는 사람은 이거 그냥 계속 풀고 있으면 돼. 풀고 있다가 막히는 순간이 오면 내 힌트를 받으면 되고, 풀었을 때 내가 말해준 게 더 빠르다 그러면 당연히 풀이를 고치고요. 이거는 선생님보다 내가 더 빠른데 그러면 그건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죠? 계산 속도가 빠른 거 말고 풀이 방법이 빠른 거. 5번을 동일한 아이디어로 갈 겁니다. 그러면 5번을 동일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짝수는 홀수 더하기 홀수로 분할이 가능해.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1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을 5개 더하기 5개의 홀수로 끊어버려. 그럼 1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을 내가 5A3과 1, 5의 중간 3, 6하고 10의 중간 8, 5A8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러니까 5번 문항은 어떻게 고칠 거다? 5번 문항은 5A3과 2 곱하기 얼마? 전체의 절대값이네. 전체의 절대값 5A3 더하기 얼마? 5A8이겠지, 절대값. 그거 5로 다 나눠. 그럼 A3은 얼마? 2의 얼마? A3의 절대값, A8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네. 5의 A8이겠죠, 그지? 6부터 10까지니까 A8로 끊어지고 5개. 완전 예쁘게 딱 세팅을 해준 거야, 처음부터. 그러면 절대값이 들어가면요. 그 다음은 이제 둘 중에 하나야. 공차가 0이 아니라고 했는데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면 둘 중에 절대값 나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양자택일입니다. 귀류법이야, 귀류법. 모순이 나오면 탈락시켜. 그러면 첫 번째가 뭔데? A3은 얼마? 2A3 더하기 2A8. 두 번째 얼마? A3은 마이너스 2A3 빼기 2A8. 얘는 0.5는 쓰지 마, 아직. 직선이 구현 안 됐잖아. 직선이 구현되면 5.5도 쓸 수 있어. 직선이 구현되면. 뭐 그래도 쓸 수 있긴 한데. 그래서 특정한 계단 지점을 찾아볼게. 첫 번째 거 고쳐볼게. A 더하기 2D는 2의 얼마? A 더하기 2D 더하기 2의 A 더하기 7D. 이거 왜 A하고 D로 고쳐요? 그 등차 수열상에서 어떤 특정한 기준점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A 더하기 2D는 2A, 4A 더하기 4D, 14D, 18D. 그쵸? 그럼 넘길게. 3A 더하기 얼마? 넘겨서 정리하면 3A는 얼마야? 마이너스 6D? 이건 뭔가 이상하다. 4D, 18D죠, 18D.
18D, 27에 14. 그러면 3A는 마이너스 16D. 이렇게 관계식 하나 나오네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바라볼 수는 있어. 얘를 내가 직선상에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모르겠는데 증가한다고 봐봐. 그러면 봐봐. 3A 더하기 16D가 이건 그냥 문제랑 푸는 거 상관없이 봐봐. A 더하기 3분의 16D가 0이거든. 그치? 그러면 3분의 16D는 그럼 무슨 뜻이냐면 A분의 5D가 몇 항이냐면 A6이야. A분의 5D는 A 더하기 몇 D는 A 더하기 6D는 얼마야? A7이지. 그쵸? 근데 여기는 어디에서 0이 됐죠? A 더하기 3분의 16D에서 0이 됐잖아. 그럼 그 말은 내가 어떻게 되면 여기 한 칸, 두 칸, 3등분해. 그래서 내가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A5야.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냐면 아니 A7이고 여기가 얼마? A6이야.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간격 A6이 아까 말했듯이 뭐였죠? A 더하기 몇 D였지? A 더하기 5D였지. 근데 내가 D를 A6부터 A7까지는 공차니까 D일 거 아니야. 그 D를 몇 등분 하냐면 하나, 둘, 셋, 3등분해. 그러면은 A 더하기 5D에다가 몇 분의 1 D를 더하면 3분의 1 D를 더하면 돼. 그래서 만약 이 수열이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증가하는 수열이라고 하면 내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A 더하기 3분의 16D가 0이라는 거는 등차 수열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 거냐면 A 6항이 있고 7항이 있으면 6항과 7항의 간격 D를 3등분하면 뭔진 모르지만 A6은 X축으로부터 3분의 1D만큼 떨어져 있고 다음 항은 3분의 2D만큼 올라가 있는 애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치?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잡는데요? 그럼 여기선 이거야. 자, 문제에서 뭐라고 하죠? A3 곱하기 A6이 뭐보다 작아? 0보다 뭐하다고 했어? 0보다 뭐하다고 했어? 크다고 했죠? 그럼 나는 지금 3A랑 마이너스 16D를 어떻게 해야 돼? 알아내야 되잖아. 맞죠? 그럼 봐봐. A6이 여기였거든? A6이 A 더하기 5D고, 왜냐면 그거에다 3분의, 그러면 A3은 어디야? A3은 어디 있게 되죠? A3은 자동적으로 여기 있게 되네? 그럼 A3과, 그럼 그림으로 봐봐. A3과 A6을 곱한 거 음수니까 0보다 커요, 안 커요? 크지? 그러면 옆에, 지금 우리 정리하지 않은 식 하나 더 있겠네? 요거. 맞죠? 자, 두 번째 거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 거 정리해서 내가 한 것처럼 그림으로 잡아봐봐. 어떻게 잡아봐? 뭐 더하기 뭐 D가 0이면, 그치? 그거를, 모든 거를 다 직선에 다 구현시킬 수가 있어. A 더하기 4분의 3D가 0이든, A 더하기 7분의 2D가 0이든, 그쵸? 그런 식으로 직선에 잡아내면 항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 자, 두 번째를 모순이 되는 거를 확인해 봐주세요. 그거 한 다음에 7번으로 갈게. 그래서 내가 오늘은 내가 늦어서 그래. 편집하다 늦어서 그런데 목요일 날에 혹시 일찍 올 사람이 있으면 일찍 오란다고 그죠? 자발적으로 올라나? 네. 앞에 수업이 있으면 한 최소 20분이라도 일찍 오세요. 일찍 오면 내가 미리 생각해 볼 문제 번호를 적어 둘게. 그죠? 방법이 특이한 것들. 자, 두 번째 거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거 확인되는 사람은 일곱 번째로 가도 괜찮습니다. 6번은 집에서 확인해 봐. 그 손풀이가 있어, 뒤에. 6번. 어떤 방법으로? 지금 내가 설명한 방법들. 그리고 손풀이가 없는 게 있잖아. 손풀이가 없는데 내가 설명을 했는데 손풀이가 없는 건 나한테 말하면 내가 손풀이를 보내줄게요. 요거는 집에서 해봐 이제. 지금 내가 말한 거 써먹을 수 있는 문제야. 그렇죠?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문제들을 골라놨으니까 6번이 된 사람은 7번 확인해. 저 모순 나오는 거 확인해야 돼. A3이 그쵸? 어쩌고저쩌고 저거일 때. 몇 A 더하기 몇 D가 0인지를 봐.
요걸로 구성한 거야. 그러니까 A6, A3 부호는 무조건 똑같겠지. 증가인지 감소인지 몰라도 한쪽 방향 같이 있을 거 아니야. 잡았어요? 털실. 털실이에요? 네. 그거 한 다음에 7번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한 세트, 모의고사, 실제 모의고사 한 세트에서 어려운 킬러는 뺐습니다. 어려운 킬러는 빼고 그거 연습할 수 있는 추가 문항들을 내가 같이 이렇게 넣어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풀고 수업 듣고 그냥 이 한 세트를 다 그냥 마무리 지으면 돼. 자, 7번을 설명을 하면 7번 문항은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그거야. 7번 문항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려면 극대 극소가 무조건 포함돼야 돼. 이론적으로. 왜? 구간을 늘려도 극대 최대값과 최소값이 포함되려면 이론적으로 극대 극소가 포함되는 구간이어야 되거든. 근데 0부터 A라고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잡아볼게. A가 3 이후부터는 계속 최대값과 최소값이 똑같대. 그래서 내가 그냥 처음에 편의상 0을 여기로 잡고 여기를 3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A가 3보다 뭐 할 때는 같거나 뭐 할 때는 클 때는 그럼 여기가 0,2였거든. 예를 들면 그러면 0, 3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았다고 쳐. 그러면 여기서부터 구간 0부터 A라고 해볼게. 0부터 A.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최소값이 계속 달라져. 맞죠? 그래서 다시 잡을게.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맨 처음 세팅한 거는 요거였어. 0부터 어떻게? 요렇게 해서 여기를 3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0, 1, 2, 3 뭐가 돼?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3인데 A가 여기 있다고 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비율 관계에 의해서 4가 되고 5는 어디로 가버려? 여기로 가버리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A가 3부터 5까지 뭐가 또 되지 않아. 뭐가 되지 않냐면 유지가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되죠? 조건을 그러니까 극대 극소를 포함하는 그래프로는 지금 이 문제를 만족을 시킬 수가 없어. F'O도 0보다 기울기도 뭐 하라고 했는데 0보다 뭐 하다라고 했어? 작다라고 했지? 그치? 그럼 얘는 조금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특수한 케이스. 자, 이 상태에서 잡아보세요. 이 상태를 Y는 뭐라고 잡아? 2라고 잡아야 돼. Y는 2. 0, 어디였으니까? 0,2였으니까. 그러면 극대극소를 버리고 여기서 다시 잡아볼게요. 왜냐면 극대극소를 포함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게 요 7번 그거야. 근데 봉우리는 있어야 돼. 봉우리가 왜 있어야 돼요? 그러면 봉우리가 있어야 최대값이 일정하게 유지돼. 그치? 그럼 문제의 의도는 그거야. 극대 극소를 다 봉우리에 갖다 맞추면 문제가 모순이고 나오질 않으니까 최대값 또는 최소값 하나만 봉우리 하나에 갖다 맞추라는 얘기야.
잘하는 영어입니다. 잘하는 영어. 내가 가르친 학생 중에 수학으로는 진짜 세 손가락. 네. 그럼 아마 얘 함수가 어떻게 돼야 될 거냐면 0부터 얼마? 0이고 여기가 얼마가 되면 돼요? 얘가 20이 되면 되나? y는 20 되면 되나요? 20 되고 여기가 5,2 되면 되나? 그럼 기울기 음수고 f'이 음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고 여기가 3? 그럼 0부터 a 그쵸? 0부터 a 조건을 만족하겠지 그지? 네. 그러면 그냥 나머지는 어떻게 세팅하면 돼? fx는 최고차항의 수 모르니까 a에 x에 x 빼기 5에 x 빼기 뭐 k에 더하기 2 하고 아무거나 f'3이 얼마고 0이고 f3은 20 갖다 맞추면 되려나요? 네, 갖다 맞추면 될 겁니다. 계산을 안 할게. 조건을 갖다 맞추는 거야. 극대극소 봉우리 그러니까 문제 낸 사람의 의도는 이거야. 최대값과 최소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은 극대 아니면 극소에서 발생하는데 극대, 극소 두 개를 갖고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그걸로는 답이 안 나와. 그럼 둘 중에 하나만. 구간 안에 최대 극대만 같은지 구간 안에 극소만 같은지 둘 중에 하나 시행착오를 해보면 돼. 나는 지금 바로 극대만 했지만 이해됐죠? 8번, 9번은 풀어봐봐. 네. 같은 아이디어입니다. 그쵸? 똑같은 아이디어 8번, 9번이어서 풀다가 안 되면 나한테 말해줘. 자, 10번 가볼게요. 10번. 공부를 해보고 안 되면 말해주면 됩니다. 10번은 뭐냐면, 요 현상을 볼 수 있어야 돼. 이 원이 특수한 도형이잖아. 특수한 도형이어서 닮음을 갖고 오는데, 원래 우리가 맨날 강조하는 닮음이 나비랑 캥거루잖아. 나비랑 캥거루인데, 원에서는 얘가 되게 독특하게 작용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비가 평행하지 않아도 나비가 돼. 원래 평행해야 나비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잡아버려도 이거 평행 안 하잖아. 근데 막꼭지각, 원주각에 의해서 얘가 닮음이 나와. 그 다음에 캥거루도 원래 평행해야 되거든? 그치? 내가 캥거루라고 말하는 거는 여기 애기를 엄마가 이렇게 품고 있어야 되는데 원에서는 이렇게 삐져나오는 삼각형을 그려. 진짜 많이 나와. 이 삐져나오는 삼각형. 이렇게 그렸을 때 얘하고 얘가 예를 들어서 평행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평행하지 않잖아. 대놓고. 평행하지 않은데 닮음이야. 왜 닮음이에요? 세타, 여기가 세타가 되고 여기가 공통각이 돼. 그래서 원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삼각형은 그냥 보자마자 닮음이야. 원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삼각형은 그냥 보자마자 닮음이야. 그럼 여기서 누가 닮음이에요? 그러면 E가 공통각이고요. E가 공통각이고 누가? C가 세타야. A가 세타라고 치면 그러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고 공통각일 겁니다. 닮음이에요. 그림은 좀 이상하더라도. 그래서 AC 그거 쓸 때 얼마? 요게 얼마? 2K. BD 그거 쓸 때 얘가 얼마? 3K. 그러면 이렇게도 닮음이지. 누구도 닮아? 여기 2루트 5라고 할게. 자, 아까 내가 잡은 요 조그만 애랑 커다란 애도 닮음이고요. 자, 또 닮음이 있어. 닮음 보일라나요? 왜냐면 3K를 써야 되는 그 생각 아니야? 이렇게? 그럼 요거 원주각이네? 자, 닮음 찾아봅시다.
아마 보였겠죠? 원주각이지? 여기 길이가 2K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동그라미죠. 그러면 닮은 비가 3대 2네. 왜 3대 2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공통각까지가 동그라미에서 나머지 각까지가 2K, 동그라미에서 나머지 각까지가 3K. 그지? 삼각형의 세 각은 동그라미 공통각 나머지. 동그라미 공통각 나머지로 AA 닮음이고, 그러면 2K 대 몇 K? 3K고. 그 다음에 각이 BEC거든? BEC면 얘잖아.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도 3대 2죠? 닮은 꼴이었으니까. 봐봐. 노란색에서 동그라미 공통각 나머지 닮음이었는데 3대 2니까 공통각과 나머지를 내가 몇 L이라고 하면 3L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누구? 공통각과 나머지를 내가 몇 L이라고 할 수 있고 2L이라고 할 수 있고 닮음이니까. 그쵸? 그러면 몇 루트 2가 바라보니까 2 루트 5가 바라보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면 L 길이가 나오겠네. 그죠? 그래서 내가 답까지 내. 그러면 이제 코사인 법칙 쓰면 되지. 지금 그래서 요 답을 낸 사람은 11, 12 그림만 봐보세요. 그림만. 답 낸 사람은 11, 12 그림. 그치? 그림 보면 튀어나왔죠? 튀어나온 삼각형 다 무슨 꼴이다? 무조건? 닮은 꼴이다. 다 닮은 꼴이에요. 그치? 그 성질을 이용해서 11, 12를 풀어봐야 돼. 여기서는 13을 볼게. 그러면 이게 닮음 중에서 계속 가. 13 조금 이따 설명할게. 13이지 13. 답 끝까지 구하세요. 기다려줄게. 자, 13번 가면 그러면 이 닮음 중에서 제일 찾기 힘든 닮음이 뭐냐면요. AA 닮음입니다. AA 닮음. AA가 뭐예요? 그러면은 각 두 개가 똑같은 거거든. 각 두 개. 13번에서 자, 대놓고 닮음을 찾읍시다. 닮음을. 13번 그림에서 닮음을 찾을게. 닮음. 아예 목표를 두고 갈게. 처음에는 AA를 두고 갈게. AA. AA 닮음을 찾을 겁니다. 그럼 AA는 뭔데요? 그러면 같은 각과 공통각이 있어야 돼. 편의상 구분할게. 공통각은 같이 쓰는 거야. 두 개의 삼각형이 지금 내가 여기도 이렇게 색칠을 해놨죠? 얘는 공통각이야. 공통각. 같이 써. 같이 갖고 있어. 같이 갖고 있는 각을 공통각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같은 각이라고 표현할게. 같은 각. 그죠? 자, AA 닮음을 13번에서 찾으세요.
찾은 사람은 계속 가져오세요. 알아서 또 보고 있으세요. AA 찾았어요? 이게 되게 자주 당하는 트릭인데요. 이게 트릭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사람이 트릭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 봐봐. 자, 하은이가 말해봐 주세요. 어디가 3분의 2파이라고 하죠? 어디가 3분의 2파이래, 하은아? A, B, C랑 어디? A, E, D. 근데 아무리 봐도 삼각형 A, B, C랑 삼각형 A, E, D는 공통각이 없잖아. 맞죠? 공통각이 없잖아. 공통각이 있어야 공통각과 같은 각으로, 그치? 근데 내가 아까 문제를 내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트릭을 낸다라고 했냐면 AED가 3분의 파이래. 그럼 막곡지각을 생각을 해봐. 막곡지각이면 AED도 3분의 파이지만 동시에 어디도 3분의 파이죠? 그치? BEC도 3분의 파이입니다. 이게 트릭이에요. 일부러 이렇게 줘. 일부러. 그죠? 사실은 처음부터 어디라고 줬으면, 처음부터 BEC라고 줬으면 금방 보이거든? 왜 금방 보여요? C가 공통각이니까. 공통각 3분의 파이, 공통각 3분의 파이니까 금방 보이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BEC라고 안 주고 일부러 건너편에 줘. 그러면 여기서 이상한 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야. 이상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삼각형 AED와 삼각형 BEC가 공통각이 없는데, 그죠? 닮음을 찾으라는데 왜 이게 닮음이 안으로 보내? 안으로 보내는 순간 이제 바로 보이죠? 어떻게? BEC가 아니라 어떻게? 여기는 그러니까 같은 각이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하고 공통각을 색칠을 할게. 그러면 삼각형 누가? 공통각 3분의 2파이 나머지, 공통각 3분의 2파이 나머지가 닮음이고, 그럼 닮은 비를 다 알 수가 있어. 시즈 길이가, 그러면 닮은 비가 어떻게 돼? 공통각에서 3분의 2파이에서 나머지가 1대 2니까, 그러면 커다란 삼각형도 어떻게 되죠? 공통각에서 3분의 2파이에서 나머지가 몇 대 몇이 돼? 1대 뭐가 돼? 1대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그러면 코사인 법칙으로, 그럼 이제 쭉 부드럽게 연결됩니다. 왜? 코사인 법칙으로 2cm, 1cm 코사인 법칙으로 누구 값이 나오니까? K 값이 나오잖아. 그럼 K 값이 나오면 그거의 몇 배가 나와? 2배가 나오지. 2배가 나오면 다시 닮은 꼴이니까 누구의 길이도 구해져? AC의 길이도 구해주지. 그럼 AC의 길이가 구해지면 누가 구해져? 1 빼면 되니까 AE가 구해지지. AE가 구해주면 AE와 CD가 다시 얼마? 루트 얼마? 13이었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봐야겠네. 또 가봐야겠네. 병목이 하나 있네. CAD. 여기를 알파, 사인 알파. 그 다음에 ADB. ADB, 여기가 베타. 그러면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구하라는 것 같네. 일단 길이까지 가봅시다. 그럼 뭐 거기 가서 사인 법칙을 쓰든, 그죠? 사인 법칙을 쓰든 뭘 쓰든 또 나오겠지 뭐.
천천히 구해보세요. 1하고 2하고 코사인 법칙 써서 K 구하고 K의 2배 구하니까 AC랑 그러니까 누가 나와? AE 길이가 나오네. 그치? 길이가 나오는 건 내가 초록색 그린 라이트를 켜놓을게. 그러면 1과 루트 13이 있으니까 DE도 나오네. 맞죠? DE도 나오네. 그러면 사인 법칙 쫘라락 다 나오겠네. 노가다네. 그죠? 어떻게? AED가 3분의 2파이니까 3분의 2파이니까 AE 나오고 DE는 어떻게 나와요? 3분의 파이. 여기가 3분의 파이거든? 여기 3분의 2파이니까 여기 3분의 파이잖아. 3분의 파이면 1하고 루트 13이 있으니까 DE의 길이도 나오지. DE의 길이가 나오면 코사인 법칙이니까 다 나오지. 그래서 세 각이 다 나오면 전에 얘기했죠? 길이가 세 개가 다 뜨면 세 변의 길이는 모든 각을 알려주는 것과 똑같다. 모든 각을 알려주니까 삼각형 AED는 네 무조건 나오겠네요. 사인 값은. 사인 법칙을 써도 괜찮고 사인 법칙 쓰면 되겠네. 사인 2가 3분의 2파이니까 3분의 2파이분의 AD 하면 사인 법칙 두 번 쓰라는 얘기겠네. 그치? 네,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어디까지 확인해라? 루트를 확인하세요. 루트. 길이 어떻게 돼? 처음에 2하고 2cm, 1cm로 K 나오고 코사인 법칙 써서 K 나오면 2K 나오고 K랑 2K로 K 나오면 그거를 다시 몇 배 하면 2배 하면 그쵸? K의 2배? K의 2배라고 하면 말이 이상하죠? 왜 이거 닮은 꼴이니까 1대 2대 K니까 그쵸? 그 닮은 배만큼 K제곱이겠네. K의 K배. 1대 K니까 K제곱. A 어디까지가? A에서 C까지가 K제곱이고, 그럼 여기 K제곱 빼기 1일 거고, 그 다음에 누구? 1 루트 13으로 다시 DE 나오고, 쭈르륵 계속 가면 되네. 그죠? K가 숫자야. 문자가 아니야. 그래서 기억해 둘 건 뭐? AA 닮음과 AA 닮음의 거의 대부분은 뭐로 이루어진다? 공통각과 같은 각. 공통각과 같은 각으로 닮음이 이루어집니다. 공통각과 같은 각. 공통각은 뭐? 말 그대로 같이 쓰는 거. 같은 각은 뭔지 모르지만 어딘가에 각이 하나 있는 거. 네. 칠판에 적은 게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문제고 나머지는 풀어보거나 비슷한 문제들입니다. 비슷한 문제들. 연습할 수 있는 거. 내가 설명한 거를 연습할 수 있는 추가 문항들이에요. 나머지는.
자, 17번을 풀기 위해서 내가 뒤에 설명을 하고 와볼게. 그 다음에 17번을 다시 풀어볼게. 20번을 가볼게. 일단. 그러면 이 삼각함수가 가진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요 탄젠트죠? 탄젠트 a분의 파이 x라고 했을 때, 얘가 우리는 처음에 배울 때 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배우냐면 주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배워요. 근데 이 식을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 근데 어떻게 이해하면 문제 풀 때 더 편하냐면, 예를 들어 볼게. 맨날 하는 얘기인데 sin 2x가 있고 sin x가 있으면 얘는 주기가 파이죠. 근데 주기가 파이라고 이해하지 말고 압축이라고 이해하세요. 압축. 그럼 압축이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sin x에 x 자리에 2파이를 집어넣거든. 그러면 sin 2파이라는 현상이 발생하지. sin 2파이라는 현상이 뭐예요? 2파이 주변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이런 현상일 거야. 어떻게? 뚫고 올라가는. x축을 아래서 뚫고 올라가는 현상이 x는 2파이에서 발생을 해. 그럼 sin 2x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x는 2파이까지 가지 않더라도 x에다 파이만 집어넣더라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을 해. 그러면 높이는 변함이 없어. 사인 그래프의 높이는 변함이 없는데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로 바뀐 건 어떤 의미냐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아. 똑같은 현상이 단지 더 빨리 절반 되는 지점에서 발생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sin 2x를 이제 어떻게 이해하냐면, 2파이, 주기가 원래 2파이죠? 걔를 뒤집어서 곱해. 그럼 그 말은 주기가 파이야. 주기는 파이고 절반으로 줄은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 sin 3분의 2x는 뭐예요? 그러면 얘를 2파이 곱하기 2분의 3, 2분의 3으로 이해해. 그럼 2분의 3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sin x가 그래프가 펼쳐질 건데, 그 sin x 그래프가 펼쳐지는 양상을 2분의 3배로 고무줄 늘리듯이 늘린 거야. 그럼 원래 파이에서 발생하던 현상이 sin 2분의 3x, 3분의 2x는 2분의 3파이에서 발생을 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치? 그러면 a분의 파이, 쉽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sin의 어떻게? 3분의 4x는 어떤 그래프예요? 원래 그래프를 4분의 3배로 축소한 그래프야. 그냥 보자마자. 사인 그래프를 4분의 3배로. 원래 그래프가 발생하던 현상을 4분의 3 지점으로 앞당긴 거야. 그러면 탄젠트 a분의 파이 x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떻게? 파이 곱하기 얼마? 파이분의 a배.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주기를 원래 주기가 파이였는데 a로 줄인 거니까 파이분의 a배로 조정했다고 생각해. 확대 축소를 파이분의 a배로 조정한 거야. 그러면 그래프를 봐봐. 그래프를 이제 볼게.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려지고 뭐 원점 대칭이고 그려지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여기가 얼마니까 이제 a니까 주기가 a인 거 알아냈잖아. 주기가 a면 정중앙은 얼마고, 정중앙은 몇 분의 a일 거고, 정중앙은 2분의 a겠지. 그치? 정중앙은 2분의 a고, 그럼 얘는 다시 뭐일 거니까, 여기까지가 2분의 a죠. 2분의 a인데 2분의 a인데 얘하고 얘는 점대칭이니까 해당 지점은 몇 분의 a? 4분의 a가 되겠지. 마이너스 4분의 a. 그러면 4분의 a를 집어넣었을 때, 즉 x좌표가 얼마인데, x좌표가 4분의 a를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집어넣을게. 4분의 a 집어넣으면 탄젠트 4분의 파이가 되니까 1이거든. 4분의 a, 1이 돼. 점대칭이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도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러면 그 말은 끝났죠, 이제? 정삼각형의 높이는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그러면 정삼각형의 높이가 2가 됐으면 2분의 루트 3의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2가 되는 거니까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인지 나오겠죠? 그쵸? 높이가 1이 아니라 높이가 2가 됐지. 높이가 2. 높이가 2면 여기는 루트 3분의 2. 어쩌고저쩌고. 알아서 이제 쭉. 넓이도 나오겠지. 그치? 자, 어떻게 이해한다? 그래프를 봤을 때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데, 그 주기를, 그러니까 삼각함수를 몇 배로 느리고 축소했는지라고 생각해도 돼. 파이분의 A 한 거야. 2분의 파이에서, 즉 2분의 파이에서 벌어지던 현상을 파이분의 A로 조정해 놓은 거야. 그럼 조정된 그래프는
조정된 그래프는 2분의 A를 점근선으로 가지겠지. 원래 2분의 파이에서 발생되던 현상이 2분의 A로 옮겨온 거니까. 그죠? 이해했나요? 그 아이디어로 21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보면 돼. 그 다음에 넘겨볼게. 18번을 설명할게. 그리고 17번을 다시 봅시다. 네. 18번하고 방금 설명한 20번. 어떻게? 삼각함수를 주기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확대 축소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디어. 두 번째 아이디어가 18번인데 얘는 유명한 문제여서 그냥 바로 설명을 할게요. 얘가 뭐냐면 3 코사인 12x 이거 대칭성을 따지는 문제거든. 대칭성. 그러면 삼각함수의 대칭성을 따지면 이 삼각함수의 대칭은 당연한 얘기지만 선대칭이 있고 점대칭이 있잖아. 근데 그거 이전에 이렇게 외워두면 편해. 사인 그래프는 대칭이 두 개야. 어떻게 대칭해요? 그러면 4분의 1 지점에서 선대칭을 이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인 그래프는 4분의 1 정도 전체 여정이지. 내가 길어가는 여행 경로에 전체 4분의 1 지점까지 올라가면 피크를 찍고 피크 찍은 다음에 내려오고 위아래로 뒤집혀. 그러니까 사인 그래프에서 대칭성이 성립하는 최소 단위는 4분의 1이 되는 지점이야. 사인 그래프는. 그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를 볼게.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면 대칭성이 만들어지는 최소 단위가 주기의 절반이야. 즉 주기의 4분의 1과 주기의 절반이야. 대칭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기본 단위가. 그러면 3 코사인 12x라고 돼 있네. 3 코사인 12x죠. 그럼 얘 12분의 1로 줄여 놓은 거야. 원래 그래프에서 발생하던 현상을 12분의 1로 줄였어. 그럼 2파이가 12분의 1로 줄었으니까 6분의 파이 맞죠? 6분의 파이가 맞을 거고, 그럼 6분의 3파이면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3개까지만 그릴게. 여기가 6분의 3파이까지야. 그러면 얘는 최소 단위가 얼마예요? 그러면 얘는 최소 단위가 12분의 파이야. 삼각함수가 코사인 그래프가 대칭성을 이루는. 근데 여기다 sin kx를 그릴 거거든. 그럼 내가 왜 그걸 그릴 거냐면 잘 보세요. 그냥 편의상 여기라고 할게. 자, 여기서 그냥 과장해서 그린 거야. k가 1이라고 가정을 할게. 그럼 k가 1이면 sin x 더하기 2일 거고, sin x 더하기 2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정상적인 주기가 2파이니까 2파이의 4분의 1, 6분의 3파이, 2분의 파이에서 피크를 찍어. 이렇게 피크를 찍었다고 할게. 맞죠? 그러면 교점들이 여러 개 생기잖아.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이 교점들 중에 하나 y좌표를 a라고 할 거야. 그러면 여기를 예를 들어서 여기를 a라고 쳐. 그럼 여기서 y는 a가 쭉 그어지겠지. 그러면 얘네들은 코사인 그래프하고의 교점이고 얘는 사인 그래프하고의 교점이거든.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사인 그래프하고의 교점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 위에서 발생한 현상이 아래에서도 그대로 발생하니까,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사인 그래프가 누구랑 만나는, y는 a랑 만나는 교점은 완벽하게 코사인 그래프가 a와 만나는 그 집합 안에 포함되게 돼 있어. 대칭성을 유지하는 한은. 그러면 내가 대칭성이 다를 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지금 이거 대칭성이 다르게 그린 거거든. 그러면 같게 그린 거거든. 자, 대칭이 다르게 여기서 피크를 찍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피크를 찍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편의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이니까 자, 7번에서 피크를 찍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에서 피크 찍어서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할게. 예를 들어서.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랑 여기는 무슨 점이야? 높이가 다른 점이지. 그지? 그림을 7번을 하면 좀 너무 기나? 5번? 아니야, 더 쉽게 갑시다. 여기서 찍었다고 쳐. 요 3번만에 찍었다고 쳐. 그냥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내려왔다고 칠게. 그쵸? 이렇게 내려왔다고 칠게. 그러면 잘 봐. 여기랑 비대칭이야.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치? 비대칭이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쳐. 그럼 봐봐. 얘가 sin a랑 만나는 점들이거든. 여기가 누구랑 만나는 점이죠? sin x가 y는 a랑 만나는 점들이지. 근데 누구 안에 포함이 되지 않아. 코사인이 만나는 점 안에 포함 관계가 뭐가 돼? 대칭이 아니니까 포함이 안 되지. 그치? 근데 18번의 문제 조건을 보세요. 18번 문제의 조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완벽하게 뭐를 이루어야 돼? 포함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그럼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대칭성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야 돼.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 자, 사인 그래프는 어떤 지점에? 그럼 이제 이제 kx로 돌아와. 사인 kx는 주기가 2파이 곱하기 얼마? k분의 1이고, 그거의 몇 배? 4분의 1배. 그러면 4분의 1배가 얼마냐면 2k분의 파이겠지. 이게 주기가 대칭성을 이루는 정상을 찍는 최소의 지점이야. 그러면 그 사인 그래프가 쭉쭉쭉쭉 올라가서 산의 정상에 오른 딱 그 지점이 코사인 그래프의 뭐하고 동일해야 돼? 선대칭을 이루는 최소 구간과 동일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면 안 돼. 그러면 어디서 멈추면 돼? 여기서 멈추면 돼. 여기서 멈춰볼까? 이렇게 멈추고 어떻게? 그럼 어디까지? 요렇게 멈출 거니까 여기 대칭으로 똑같이 포함되거든. 그러면 최종적인 식을 그냥 바로 이렇게 적어버릴 수 있어. 어떻게 적어버릴 수 있죠? 자, 2k분의 파이의 n배. 그럼 2k분의 파이, 얘가 뭐냐면 사인 그래프가 쭉쭉쭉쭉 올라가서 딱 피크를 찍은 곳. 그 피크를 찍은 곳이 12분의 파이의 n배가 배수배가 돼야 돼. 12분의 파이의 첫 번째에서 찍었는지, 12분의 파이의 두 번째에서 찍었는지, 12분의 파이의 세 번째에서 정상을 찍는지, 네 번째에서 정상을 찍는지. 그쵸? 그러면 지울게. 지우면 어떻게 되죠? 2nk는 얼마? 12. 지워. nk는 얼마죠? 6. 그러면 결국 k는 뭐의 약수만 가능하다? 자연수니까. 요게 문제의 풀이에요. 무슨 말인지 됐나요? 자, 두 가지 아이디어를 기억합시다. 그 두 가지 아이디어는 뭐다? 사인 x 앞에 곱해지는 개를 주기를 구하는데 주기를 구할 때 뒤집어서 역수를 곱해버려.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생각해? 축소되거나 연장됐다라고 생각을 해. 사인 2분의 1x는 뭐야? 뒤집으면 2지, 2배 늘린 거야.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지점을 2배로 늘려놓은 거야. 그죠? 그렇게 이해해야 돼. 그럼 이제 이 문제를 다시 볼 수 있어. 요 똑같은 방식 풀이대로 19번 연습하면 돼요. 17번에 내가 앞부분까지만 가볼게. 17번의 앞부분. 자, 얘는 특수방정식이야. 왜 특수방정식이에요? 자, 사인의 어쩌고저쩌고가 보세요. 코사인의 2x에 더하기 2거든. 그치? 이거 특수해. 왜 특수하면 이거 세모라고 할게. 세모는 뭐만 되죠? 세모는 1부터 3까지야. 네모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지. 근데 두 개가 같아야 돼. 그러면 두 개가 같으려면 결국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밖에 안 되죠. 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값이랑 1부터 3까지 값인데 두 개가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1밖에 안 돼. 맞나요? 그지? 자, 그러면 코사인, 얘는 몰라. 얘는 모르니까 얘를 그릴게. 그럼 얘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대충 그립시다. 이렇게 생겨서 2x니까 주기가 파이일 거고, 그럼 파이, 2파이 이렇게 그려놓게. 그러면 얘가 네모하고 같아질 수 있는 순간은 여기뿐이야. 근데 그때, 자, 그러면 이 지점들, 내가 지금 초록색 동그라미 친 곳에서 네모 그래프, 사인 그래프는 뭐를 찍어야 돼? 사인 그래프는 뭘 찍어야 돼요? 피크를 찍어야죠. 맞지? 그러면 사인 그래프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피크를 찍었어. 정상을 찍었지? 그 정상을 찍었으면 정상을 찍고 여기서 다시 뭐를 찍어야 돼? 또 정상을 찍어야 되잖아. 맞죠? 그럼 그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사인 그래프의 뭐의 배수가 돼야 되죠? 사인 그래프가 정상을 찍고 다시 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는데? 한번 정상을 찍고 내려와서 그게 뒤집히거든. 그러니까 사인 그래프가 다시 정상을 찍으려면 주기지. 근데 문제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기 한 번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아니죠. 한 번에 왔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한글로 옮기면 논리는 그거야 되겠지. 저 간격이 사인 그래프의 주기에 뭐가 돼야 돼? n배가 돼야 되지. 똑같이.
그럼 사인 그래프의 주기는 얼마인데요? 그러면 2파이 곱하기 뭐분의 1? a분의 1이죠. 얘가 주기지. 여기에 몇 배 한 것이? n배 한 것이. 그죠? n배 했다는 얘기는 얘가 몇 번 반복되는지를 모르는 거잖아. 이 n배 한 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얼마야 여기? 2분의 3파이고 여기 딱 2분의 몇 파? 2분의 파이고 2분의 3파이. 파이여야지. 파이. 그럼 A가 뭐라는 결론이 나오냐면 A가 몇 n이라는 결론이 나와. 2n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맞죠? 그럼 A가 2n이면 어떤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A가 2n 맞아? A가 2n.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사인 그래프는 A가 2n이라고 칠게 이제. A가 2n이라고 치면 A는 얼마일 수 있어요? 그러면 A는 2, 4, 6, 8, 점점점이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다 되느냐 하면은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양수 A, B였고, 그러면 다시 가볼게. A가 2, 4, 6, 8이라고 쳤을 때 A에다 그냥 2를 하나 집어넣어봐. 그러면 사인의 몇 x죠? 2x 더하기 4분의 b파이잖아. 얘가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식이 성립을 해야 돼? 2분의 파이 콤마 1 집어넣었을 때 어때야 돼요? 식이 성립을 해야지. 그지? 그러면 이제 2n이 가지는 역할을 알게 돼요. 왜 2n이 가지는 역할을 알게 돼요? 그러면 잘 봐. 사인 2x일 때는 2분의 파이 콤마 1을 들어가면 사인의 각변환이 파이에서 발생을 해. 파이 더하기 뭔가가 되지. 근데 a에 4가 들어갔다고 쳐봐. a에 4가 들어가면 사인 4x니까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각변환이 2파이에서 돼. 그쵸? 그럼 n이 6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n이 6x니까 2분의 파이 하면 3파이에서 돼. 근데 파이나 3파이는 똑같아. 파이, 2파이, 3파이.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n이 2, 4, 6, 8 왔다 갔다 하면서 2든 4든 6이든 8이든 똑같은 거야. 각변환이 시작되는 지점이 파이인지 2파인지 그것만 구분시켜 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의 무슨 값을 구하라고 해? a는 끝도 없이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a 더하기 b의 무슨 값을 구해라?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면 각변환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2분의 파이 콤마 1을 지나려고 하면 n에다 2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지, 그러니까 a에다 2 집어넣었을 때 식이 성립하는지 4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지만 찾아내라는 얘기야. 6부터는 똑같아. 똑같은데 최소가 아니야. 왜? 6일 때나 2일 때나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는데 더 커졌잖아, 숫자는. 그럼 최소가 아닌 거지. 만약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솔직하게 그걸 해주세요. 그럼 내가 알아서 조정할게. 네. 실시간 편집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죠? 까다롭다 그러면은 내가 조정을 위아래를 할 테니까 의견을 가감없이 줘도 됩니다. 의견을 준다고 다 반영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어려워요. 나머지 5명은 쉬워요. 그러면 그쪽으로 조금 조정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말해줘. 근데 비슷할 거야. 그러니까 말해주세요. 그리고 절대 미루지 말고 이거는 그냥 오늘 받아서 오늘 이 프린트를 다 끝내. 왜냐면 다 내가 설명하고 그거를 연습할 수 있는 추가 문항들이기 때문에 그냥 풀어서 끝내버리면 돼. 오늘 깔끔하게 그날. 요거 된 다음에는 22번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풀다가 역시 안 되는 건 아까도 말했듯이 나한테 말하면 손풀이를 보내줄게. 22, 28 이제 설명할게요. 22 일단 풀어보세요. 요거 답 마무리 짓고 안 나오는 것도 괜찮으니까 손 들고 말해. 모르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해되지 않거나 그런 거 있으면 괜찮으니까 무조건 표현을 해주세요. 얘가 2분의 파이 콤마 1이잖아. 그러니까 x에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실제로는 2 곱하기 2분의 파이니까 어떻게 돼? 4 더하기 4분의 b 파이가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근데 n에다 a가 4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A가 4니까 4x 거 아니야. 그러면 사인에 4x 더하기 4분의 b파이죠. 얘도 누구를 지나야 돼? 2분의 8, 1을 지나는데 이때는 2분의 8을 집어넣으면 사인이 얼마가 돼? 파이 더하기 얼마, 2파이 더하기 얼마가 돼? 4분의 b파이가 되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변환할 때 파이하고 더 가는지, 그치? 아니면 얼마? 2파이는 한 바퀴 돌고. 그럼 6부터는 똑같아. 6 집어넣으면 3파이거든? 3파이 더하기 4분의 b파이거든? 그럼 파이, 2파이, 3파이. 시작 지점이 똑같아. 8이 되면 4파이 거 아니야. 2파이, 2파이. 똑같아. 그러니까 2, 4, 6, 8. 6, 8부터는 6은 2랑 똑같고 8은 누구랑 똑같아? 4랑 똑같아. 그게 계속 반복돼. 근데 그러니까 최소를 구하라고 한 거야. 어차피 A는 만약 2가 답이라고 쳐. 그럼 2도 되고 6도 되고 계속 돼. 2, 60 다 답이야. 근데 최소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면 이제 여기서 시작하면 4분의 b파이가 어디까지 와야 돼? 1이 되게 하려면 요 지점까지 와야지. 그럼 b 값이 나오지. 그러니까 시작 지점이 A가 2인지 4인지에 따라서 각 변환의 시작 지점이 달라지고, 그럼 나머지를 4분의 b파이가 메꿔야 되는데, 그 4분의 b파이가 파이에서 메꾸는 거, 2파이에서 메꾸는 거 비교했을 때 합이 더 작은 걸 고르라 이거야. 자, 22번 17 된 사람은 22 풀어보세요. 22가 풀리면 칭찬해도 됩니다. 그쵸? 미적 심화 듣는 사람들은 22가 풀리면 스스로에게 칭찬하세요. 그죠? 안 풀리면요. 괜찮아. 그래. 풀려고 다음번에 풀면 되지 뭐. 뭐 그렇다고 22가 엄청난 킬러냐 그건 아닌데, 그치? 킬러는 아니지만 배운 논리가 확실하게 딱 장착이 됐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문항인 겁니다. 일종의.
22번의 시작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2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이 존재했거든. 그럼 그 말은 2보다 큰 쪽으로 접근할 때, 작은 쪽으로 접근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버리면 안 돼. 왜냐면 루트잖아, 루트. 2보다 작은 쪽을 곱해버리면 음수가 돼버릴 수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함수가 2를 통과하는 그래프가 그려져서는 안 돼. 그러면은 오른쪽 우극한 좌극한에 따라서 함수값이 루트 안에가 양수가 나오거나 음수가 나와버리잖아. 그러니까 2가 극소가 되어야 돼. 22번의 시작은. 그쵸? 2로 접근할 때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되니까, 그럼 2가 극소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a는 마이너스 4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면 x 빼기 2의 제곱에 x 더하기 2. 그래프 생긴 모양은 요 모양밖에 되지 않아. 요게 첫 시작이야, 일단. 왜냐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똑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식을 이렇게 고칠 수 있겠네. 이제 제곱의 루트는 우리 진짜 많이 보던 거네요. 절대값에 루트 얼마? x 더하기 2에 문제가 이렇게 바뀝니다. 얘가 극한값이 뭐 한다로 바뀌어? 존재한다로 바뀌어. 자, 여기서 다시 출발. 그럼 우리 진짜 많이 봤던 논리네. x가 2로 가는데 분모에 절대값이 있잖아. 옆에 루트야. 그냥 루트 4로 갈 거고, 그죠? 그럼 절대값이 있으면 우린 뭔지 모르지만 fx 더하기 f-2가 무슨 근을 갖고 있다? x는 2에서 무슨 근? 그치, 무조건 중근을 가지고 있다. 최고차항의 개수는 봐야겠네.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인 2차 함수였네. 그럼 이걸로 끝이네. 2차 함수니까. 네, 22, 28. 네, 풀렸어요. 칭찬해도 되는. 22, 27, 28이었네. 네, 22, 27, 28. 네. 그러면 22, 내가 건너뛴 나머지 사이에 있는 문항은요, 요 논리 연습할 수 있는 연습 문항들입니다. 직접 풀어보면 돼요. 네. (27은) 이제 내가 이제 바로 설명할게요. 이게 수열을 보통 이거를 우리가 보통 가지치기라고 표현해. 혹은 역추적이라고도 해. 뭐 추적이든 가지치기든 기본 논리는 그거야. 양 갈래 선택길이 존재하는데 내가 선택을 해서 어디로 갔지. 그래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겨. 모순인 거지. 그럼 그 길을 지우라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풀기에는 선택의 갈림길이 너무 많아. 그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은 그거야.
3의 배수가 뭐 아니면 이면 해서 가서 모수 나오면 탈락. 근데 갈림길이 너무 많으니까 문제의 부피를 줄여. 아예. 문제의 부피를 줄인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문제에서 작용하는 과정은 뭐 뿐이냐면 3의 배수일 때와 아닐 때야.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수 9를 생각해 봐. 그러면 얘는 몇 번 적용이 돼? 3의 배수가 2번 적용이 되지. 그쵸? 그러면 내가 이 A4겠네? A4부터 출발할 거거든? 이 A4라는 수열이 도대체 3의 배수를, 즉 3이라는 인수를 몇 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눌 수가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편의상 27알파라고 가정을 해볼게. 27알파. 그러면 A4, 알파는 3의 배수가 아니야. 아예 대놓고. 6, 7, 8 가볼게. 그러면 27알파면 뭐가 되죠? 9알파, 3알파, 알파, 2알파 더하기 K. 그럼 내가 왜 27알파를 처음에 세팅했냐면 27알파면 수열을 만들어갈 때 단 하나의 의혹도 없이 그냥 쭈루룩 다 만들 수 있어. 수열을. 그쵸?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봐봐.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돼? 5, 6, 7, 8을 더합시다.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27알파 더하기 K와 12, 13, 15알파 더하기 K가 같아야 하거든? 근데 그러면 알파가 0이 돼. 모순이야.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A4에 내가 지금 3이 3번 들어있는 걸 했거든? 그럼 4번 들어있는 거, 5번 들어있는 거 다 필요 없어. 다 탈락이야. 맞죠? 그럼 반대로 하나도 없는 거를 해봅시다. 하나도 없는 거를 하면 바로 뭐가 나오죠? 2알파 더하기 K가 나오지? 그럼 봐봐. 모든 항이 자연수인데 A4가 알파 더하기 K야. 근데 얘가 2알파 더하기 K에다 여분까지 더한 거랑 똑같을 수가 있나요? 없죠? 무조건 이쪽이 크지? 그럼 알파 한 번은 안 돼. 그러면 이제 이 문제의 관건은 그거야. A4에 3이라는 인수가 몇 개 들어있어서 몇 번째까지 작용을 해야 모순이 되지 않는 수열이, 이 문제의 답이 될 수 있는 수열이 나오느냐야. 맞죠? 원래대로 풀려면 가지치기를 다 해야 돼. 그럼 너무 힘들잖아. 너무 힘들고 케이스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수열을 만드는 작용은 3의 배수일 때와 아닐 때로 구분되니까 아예 수열을 이분법적인 사고로 갖다 놓는 거야. 3의 배수가 몇 개 있냐. 그렇죠? 자, 접근해 보세요. 그럼 아마 3알파도 아닐걸? 3알파, 알파, 2알파 더하기 K 하는 순간 이미 얘하고 얘에다 그거 똑같은데 거기다 추가 여분이 더 붙잖아. 같을 수가 없죠? 무조건, 그치? 3알파도 안 돼. 3알파 하면 알파, 2알파 더하기 K 나와서 저것만 더해도 이미 3알파 더하기 K니까 A4에다 K 더한 거보다 무조건 커져. 또 추가적으로 따라 붙으니까. 그러면 이제 유일하게 가능한 거는 누구뿐이다? 9알파 뿐이다. 그럼 이제 9알파에서는 가지를 한번 칠 수밖에 없어. 이건 이제 피해갈 수 없어. 9알파, 3알파, 알파, 2알파 더하기 K까지는 오케이, 됐어. 근데 문제는 얘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는 몰라. 그래서 얘는 2번 해봐야 돼.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라면 여기다 2배해서, 그쵸? 2배 하면 4알파 더하기 2K니까 거기다 다시 더 3K 하든지 아니면 3분의 얼마? 2알파 더하기 K 하든지.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어떻게 선택해? 5, 6, 7, 8 더했을 때 뭐가 나오는 거? A4에다 K 더한 것과 같아지는 애를 구했을 때 모순이 없는 애를 선택합시다. 그리고 K는 뭐 이하의 자연수다? 1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자, 이제 그대로 해봐. 다 누구? 3알파, 알파,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첫 번째 줄부터. 이거 더한 것이 9알파에다 K 더한 것과 똑같다. 요 식이 이제 나 조건에다 적용해 보는 거야. 그래서 나 조건에 적용해 봤을 때 모순이 생기지 않는 애를 찾으라는 얘기야. 어디까지 갔어요? 그치, 요거 똑같다라고 해봐봐. 그래서 요거 풀어봐봐. 그거 됐으면 28번 이제 된 사람들은 보고 있으면 됩니다. 아니면 28번은 지수로그 함수여서 사실 이 지수로그 함수는 요즘 나오는 문제들이거든. 요즘 나오는 문제들이라 지수로그 함수를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안 봤으면 그냥 나머지 연습 문항들 풀면서 기다려줘도 돼요. 그럼 요거 확인만 해볼게. 밑에 걸로 확인해 볼게. 밑에 거가 계산이 쉽네. 12, 13, 15. 그러니까 9알파 더하기 K는 얼마? 3, 1, 2, 6알파 K, 6, 10알파. 10알파 더하기 몇 K야? 이러면 10알파 더하기 4K인가? 그러면 알파는 몇 K? 마이너스 3K. 안 되네. 여기서 답이 나오겠네. 그죠? 그러면 그거 계산을 하면 9알파 더하기 얼마는? K는 6알파 더하기 K에다 3분의 2알파 더하기 K. 그러면 K 지워지고 3알파는 3분의 2알파 더하기 K 맞겠지? 그러면 9알파는 얼마?
K. 9알파는 2알파 더하기 K. 그치? 그러면 7알파가 K가 나오는데, 아까 K가 뭐 이하인 자연수다?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알파는 1밖에 안 돼. 알파가 2가 되면 K는 14인데 10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알파는 1밖에 안 됩니다. 그럼 알파가 1이면 수열이 다 결정이 나. 그럼 수열이 다 결정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역추적이라고 해서 거꾸로 이제 원래 했던 대로 들어가면 돼. 이제 A4가 얼마였으니까 9였으니까 A3을 만드는 과정이, 그럼 여기 베타라고 할게. 베타가 3의 배수면 27일 거고, 그죠? 3의 배수가 아니면 2베타 더하기 K 이제 나왔죠? K, 알파가 2면 K7. 그렇게 해서 9가 나오든지. 그럼 2베타가 2면 베타가 1이네. 베타 1. 괜찮지? 왜? 1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3의 배수가 아니면 2베타 더하기 7이라는 작업을 거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쭈루룩 역순 가면 돼, 이제. 그 다음에 28번 가볼게요. 28번은 이 지수로그 함수는 문제 세팅이 그냥 역함수하고 평행이동입니다. 역함수 평행이동. 역함수하고 평행이동.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니네. 28번을 여러분이 풀어봐야 되네. 내가 29번, 아니지. 28번을 내가 풀게. 그쵸? 네. 28번을 내가 풀고 여러분이 똑같은 방식입니다. 똑같은 방식. 29번. 풀이 완전 똑같아. 자, 28번은 그래프를 그릴게. 뭐가 그려요? 그럼 지수함수를 그리면 2의 x 빼기 m의 더하기 n. 요게 지수함수야. 얘의 역함수를 그려. 그럼 역함수가 뭔데요? 그러면 역함수는 눈에는 안 보여. 그러니까 흐리게 표현할게. 눈에는 표현되지 않는데 y는 로그 2의 x 빼기 n의 더하기 m. 요게 있어. 눈에는, 이 문제에서는 안 드러나 있어. 누락돼 있지. 그렇죠? 왜냐면 이 문제에서 보이는 그래프는, 그러면 근데 A점을, 자, 여기 A점이 있다고 칠게. A점을 Y는 대칭 이동한 점은 B인데, 실제로는 B가 어딘가에 있을 거고, B가 요 역함수 위에 있을 거고, 여기서 내가 뭐를 만들면, 원을 만들 겁니다. 원을. 5루트인, 크기가 5루트인 원을 만들면, 그 점을 누가 지나가냐면, 여기 나와 있는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지나간대. 다시 그릴게. 자, 5루트 1을 좀 크게 만들어 볼게. 자, 5루트 1을 만들고, 여기 이렇게 지나갔죠? 그럼 내가 그래프 하나 더 그립시다. 그래프 하나 어떤 거? 지금 요게 역함수였고, 얘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릴게요. 요 점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 점이 평행이동한 수식을 봐. 우리 눈에 보이는 그래프는 지금 y는 얼마가 보이냐면, 로그 2에 x 빼기, x 더하기 7이지. 그죠? 더하기 1이지. x 더하기 1 빼기 n 더하기 n 빼기 7 이렇게 적을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x 대신에 x 더하기 1이 들어갔어. x 대신에 x 더하기 1이 들어갔으니까 왼쪽으로 몇 칸 움직인 거냐면 마이너스 1칸 움직인 거야. 그 다음에 빼기 7이니까 아래로 7칸 떨어진 겁니다. 빼기 7. 그래서 그 움직인 점을 내가 뭐라고 해? C라고 할게. 왜? 두 개 만나는 점 중에 y좌표가 작은 거. 그러면 게임 오버네요. 그럼 어떻게 게임 오버해요? 그러면 식을 이제 적으면 돼. 뭐라고 적으면 되죠? A점을 내가 처음에 스몰 a, b로 잡을게. 그럼 대칭했으니까 B점은 b, a일 거고, 왜냐면 얘가 공교롭게도 딱 1대 7이니까 5루트 2거든, 반지름이. 얘가 C점의 좌표는 b 빼기 1, a 빼기 7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알려줬어. AC 직선의 직선과 3분의 1x가 수직이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AC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자, 여기까지 과정을 다시 복기해 볼게. 원래 함수가 주어지면 그 함수의 역함수를 그려. 근데 그 역함수가 보통 문제에서 표현이 안 돼 있어. 그래프가 표현이 안 돼 있고 그 함수를 이동한 그래프가 수식으로 보통 드러나. 이동한 그래프라는 얘기는 이것처럼 평행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뭐 세 칸, 두 칸 옆으로 두 칸 아래로 대칭성을 유지한 그 그래프 정확하게. 여기는 한 칸, 7칸 떨어져서 수식으로 드러나 있는 건 평행 이동된 그래프의 수식이 드러나 있어. 근데 얘네들 사이에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그럼 보세요. A, B가 있고 요 점이 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럼 얘는 A하고 B의 무슨 식이 드러나는 거야? A하고 B의 관계식이 드러나겠지.
맞죠? A하고 B의 관계식이 드러나지? 그러면 이 그래프 문항은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미지수를 결정하는 거잖아. 미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함수 위에 있는 점만 우리가 관계식을 적을 수 있어. 그럼 함수 위에 있는 점이 누군데요? 얘지. B하고 누구? C지. C는 이 파란색 그래프에 있고 B는 문제에선 표현 안 됐지만 여기 그래프 위에 있고, 근데 A하고 B는 뭐가 됐고 식이 정리가 됐지. 그럼 이론적으로 세 개의 문자에 세 개의 식이야. 왜? A, B, A, B, A, B인데 문자가 어떻게 줄었어? 하나로 줄었지. 아, 이론적으로 네 개의 문자에 세 개의 식이지. 그러면 자연수 조건이 있었겠지. 네, 자연수 MN. 그러면 부정방정식이거든. 다시 어떻게? 지금까지 나온 결론은 A점의 좌표 나왔고 C점의 좌표 나왔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거 이용하면 A하고 B가 한 문자로 정리될 거고, 한 문자로 정리된 식을 하얀색 그래프에도 집어넣고 파란색 그래프에도 집어넣으면 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 관계식을 풀 수가 있어. 근데 그 관계식이 자연수 MN이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방정식으로 바뀌어. 부정방정식이거든. 무슨 말이에요? 식을 집어넣어 볼게. A는 어떻게 돼? A는 로그 2에 얼마? A 빼기 N에 더하기 M. 그 다음에 밑에다 집어넣으면 B 빼기 1 집어넣으면 A 빼기 뭐는? A 빼기 7은 어떻게 되죠? 로그 2에 얼마? B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B 빼기 N이네. B 빼기 N 더하기 M 빼기 7. 그럼 빼기 7, 빼기 7은 지워지네. 그러면 두 개가 똑같으니까 누구도 지워지죠? 지워지지? 맞죠? 그러면 A가 똑같아야 돼. 빼기 7, 빼기 7 지워지면서 A만 남는데, 그럼 A랑 같아야 되는데 M도 지워지네. 그럼 로그 2의 얼마는? A 빼기 N은 로그 2의 얼마? B 빼기 N이어야 되지? 근데 A하고 B 아까 얘기했죠? 아직 안 썼네.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써봅시다. 그래서 정리하면 될 거예요. 푸는 방식이 완전 동일합니다. 푸는 방식이 완전 동일하고 좌표가 나오면, 근데 그 다음 게 조금 더 어려워. 그 다음 게 왜 조금 더 어려워요? 그러면 마지막 거는 힌트를 그걸로 줄게요. 일단 이거 풀고 줄게. 네, 이거 풀고 마지막 거 힌트를 줄게. 빡세긴 할 텐데 꼭 어제 거랑 오늘 거, 그죠? 현지랑 사명아, 어제 거랑 오늘 거 뭐에 다 끝낸다? 오늘 그거에 다 끝낸다. 그쵸? 네. 은열이도 마찬가지. 어제 거 오늘 거 맞죠? 너도 어제 거 듣잖아. 어제 거 오늘 거를 절대 미루지 마. 그냥 그날 다 끝내. 그쵸? 그렇게 해서 8번을 들으면 내가 네, 유의미한 실력의 상승이 있게 해줄 테니까, 네. 대신 모르는 걸 꼭 물어봐야 되고, 그치? 아까 말했듯이 꼭 내 풀이대로 풀 필요 없어. 본인이 더 비슷비슷한데 난 이 풀이가 더 편하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 풀이로 풀어도 되고, 참고해서 더 괜찮은 걸로 알아서 재조립해. 아, 이거는 선생님 방식이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이해했던 요거 결합하면 더 낫겠다 싶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 네. 고지고대로 따라 할 필요 없습니다. 아, 저 식은 하얀색 식이 넣은 거야. 하얀색 식이 B, A거든? 그래서, 하얀색 식도 B네? 똑같네? 그러면 그냥 하얀색 식만 집어넣어. B하고 A만 집어넣어. 미안, 그러면. 이거 항등식이네, 항등식. 그럼 무시. 그러면 이거부터 해봐야 되네, 일단. 이거부터 해봐야겠다. A 빼기 B 더하기 1분의 B 빼기 A 더하기 7이 1분의 마이너스 3. 이거부터 정리해봐야겠네. 이거부터. 이거 해봐야 항등식이네. 내가 잘못 봤네. 그러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3B 빼기 3은 B 빼기 A 더하기 7이니까 2A 더하기 10은 2A 더하기 10은 어떻게 돼? 넘기면 2B. 그러니까 B는 A 더하기 5야?
b는 a 더하기 5. 3a를 넘기면 2a 맞고 2a는 2b 맞고 더하기 10이 아니지. 더하기 10 맞지. 계산을 천천히 갑시다. 그죠? 마이너스 2a 빼기 10은 얼마? 마이너스 2. 그러니까 b는 a 더하기 5 맞네요. 그쵸? b는 a 더하기 5. b는 a 더하기 5니까 첫 번째 식으로 다시 갈게. 그러면 b가 a 더하기 5니까 얼마는? a는 로그 2에 a 더하기 5 b 빼기 그죠? 빼기 n에 더하기 m. 그러면 2의 얼마는? a 빼기 m은 얼마가 되죠? 2의 a 빼기 m은 a 더하기 5 빼기 n. 이렇게 나올라나? 그리고 하나 더 있었네. 넓이 b가 몇 대 몇이었지? 27대 8을 안 썼네. 그지? 넓이 b 27대 8 한번 갖다 쓸게. 그럼 넓이 b가 27대 8은 뭐예요? 그러면 자, 여기 원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요 삼각형이 있을 거야. 요게 OAB고, 그치? 그 다음에 누가 됐을 때 삼각형 누구랑 ACB랑 ACB는 요 삼각형이겠지. 걔를 빨강으로 내가 그릴게. 삼각형 ACB는 빨간 삼각형이지. 그럼 얘가 넓이가 27대 8이라는 거는 높이가 똑같으니까, 밑변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높이 b가 27대 8이라는 걸 뜻해. 그러면 높이 b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요 직선 봐. 요 직선의 정체는 뭐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애들은 합이 일정하거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 더하기 b가 돼. 그럼 얘랑 누구하고 사이의 거리가 b 빼기 1, a 빼기 7 사이의 거리랑 요 거리, 원점하고의 거리. 그럼 얘는 금방 알죠? 왜? 원점하고의 거리, 요 길이 얼마 될 거냐면 2분의 a 더하기 b의 루트 2가 되겠죠. 2분의 a 더하기 b의 루트 2. 원점하고 사이의 거리. 왜? a하고 b의 중간이니까 1대 1대 루트 2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써볼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쓰면 b 빼기 1하고 a 빼기 7하고 직선 고치면 x 더하기 y 빼기 a 더하기 b는 0이 되니까 d는 루트 2분의 b 빼기 1 더하기 a 빼기 7 빼기 a 빼기 b. 그러면 빼기 a 빼기 b 사라지네. 그럼 루트 2분의 얼마? 8. 요 거리가. 그러면 누구 대 누구야? 루트 2분의 8이니까 4루트 2죠? 4루트 2인데 자 2분의 얼마? a 더하기 b 루트 2 대 4루트 2가 몇 대 몇이어야 된다? 27대 얼마? 8. 27대 8 맞아? 27대 8. 그쵸? 그럼 루트 2 지우고 4배. 2배 했네? 2배. 그럼 a 더하기 b가 얼마인 거야? 27? 그쵸? 근데 a 더하기 b가 27이었고 b는 얼마였고 b는 a 더하기 5였네? 그럼 다시 집어볼게. a 더하기 5가 얼마니까? 27이니까 a는 얼마? 11. b는 얼마? 16. 그러면 이제 그걸 여기에 와야겠네. a가 11이고 b가 16. a가 11이니까 2의 11 빼기 m은 11 들어가면 어떻게 돼? 16 빼기 n. 근데 이걸 만족하는 뭐? 자연수 누구? mn.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네. 요 뒤에 두 문제는 어려운 거예요. 지수로그 문제랑 어떤 거? 수열 문제. 내가 약간 어렵다 싶으면 알아서 난이도를 조절할게.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힌트만 한글로 제시할게. 마지막 문제가 넓이거든, 넓이. 이 넓이가 식이 될 수 있어. 그럼 여러분, 이 식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봐. 등식이라는 거는 양 사이드가 존재해. 왼쪽 레프트 사이드랑 라이트 사이드, 왼쪽 오른쪽 사이드가 양쪽이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넓이가 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 그러냐면 넓이는
구하는 방법이 다른데 결과가 똑같을 수 있어. 그걸 써야 돼. 이 마지막 문항을 도전을 해볼 때, 중간까지 과정은 똑같아. 원래 함수의 역함수를 그리고 그 역함수를 평행 이동한 함수를 찾아. 그래서 좌표를 세팅해. 근데 식을 세워야 되는데 그 식이 넓이가 27인데 그 넓이가 뭐라고요?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그 두 가지가 같아. 방식은 다른데 결과가 똑같아. 그게 마지막 문제 푸는 풀입니다. 얘는 어떤 거? 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 번 더 써야 되네. 그죠? 그래서 A, B가 완벽하게 나오네. A, B가. 그럼 모르는 문자는 mn 하나인데 걔네는 자연수니까 갖다 집어넣으면 돼. 2의 거듭제곱이 될 수 있는 저기서 n은 이제 몇 분이야? 2의 거듭제곱 8 아니면 15 뭐 그런 거밖에 안 되겠죠? 네. 그치? 마무리 지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보고 지금 내가 말한 방식대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검토해서 앞에부터 어려운 건 아니거든. 앞에는 쉬운 3점부터 4점까지 쭉 있고 킬러가 오늘은 두 문제 넣었어. 지수로그 킬러랑 수열. 그쵸?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내가 낮출게. 대신 오늘 다 풀어. 오늘 다 풀어보고 막히는 건 나한테 손풀이를 요구해. 알았죠? 네. 고생했습니다. 풀어보세요. 네. 공부할 사람은 여기 더 남아서 풀어도 됩니다. 네. 바쁘겠지? 바빠요? 아니요.